저는 맞벌이를 하는데도 별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매달 매달 살기가 빠듯해서요. 그래, 제 딴에는 알뜰하게 살고 불필요한 거 안 쓰고 한다고 하는데도 별로 모이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 요즘 같은 이런 경제 위기고 또 많이 막 물가도 오르고 해가 위축되는데요. 그래서 현명하게 이 속세에 살면서 음, 이렇게 물질적으로 떠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예.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좀 그래도 똑똑하고 현명하게 사는가 싶어서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웃지 말고 잘 살았지. 100년 전에도 잘 살았죠. 30년 전에도 그때 사실은 국민소득 1000불도 안 될 때도 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못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경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내일 아침 일어나 보면 살아있어요. 모레도 살아있고. 내가 생각을 아이고 못 살겠다. 경제가 어렵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 그 제가 같이 안 볼 때나 볼 때나 별로 그게 벌 때나 안 벌 때나 비슷하다고. 그 이유는 이제 쓰는 게 늘어서 그래요. 안 그러면 내가 버니까 남편이 집안에 돈을 좀 덜 버텨요. 그거 두 개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을 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몇이요? 두 명이요. 몇 학년이? 중학교 1학년하고 4학년. 중학교 1학년하고 국민학교 4학년, 네. 초등학교 4학년.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직장을 지금 딱 그만둔다면 네. 그만둔다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예, 애들 학원비나 이런 게 좀, 좀 부족하다. 그 정도 부족하다 그러면 직장 딱 그만둬버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첫째, 아이들 키우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당신이 우리 집 가자이니까 내가 집에서 당신 뒷바라지 잘하겠어. 이렇게 해서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적게 벌어다 주면 적게 먹고 많이 벌어주면 많이 먹고 돈 없으면 애들 학원비 안 보내고 집에서 내가 대신 애들 열심히 공부하도록 도와주고 이런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요 보통 부인은 뭐야? 밖에 와서 저기 가정주부로서 일하고 남편이 벌다가 명예퇴직을 하든 뭘 해가지고 돈을 못 벌고 생활이 조금 공공하면 이제 아내가 나서지 않습니까? 그 아내 나서가 아내는 돈벌이가 되고 이제 남편은 돈벌이가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돈벌이가 돼서 이익은 되는데 남편 입장에서 약간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말은 안 하지만 상할까 안 상할까? 남자들이 한번 얘기해 봐요. 상관없어요. 약간은 상해요. 마누라 번 돈 갖고 생활을 하면 약간 자존심이 상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집에서 일을 있을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보통 좀 큰 소리 칩니까 안 칩니까? 치죠. 자긴 손이 없나 그런데도 커피 한 잔 끓여줘 이러죠. 지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그죠? 저 창문 닫아 이러죠. 젖더리 좀 갖다 줘 이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어딨어 이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커피 한 잔 가져와 신문 좀 갖다 줘 화장품 어딘지 좀 찾아다 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남자고 여자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남자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그런 거 서비스를 잘 안 하면 근데 이발소 가면 돈 주니까 서비스 잘해줘야 안 해줘요? 술집에 가면 잘해줘야 안 해줘요? 잘해주지. 돈 주면
왕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 마누라는 돈 주면 돈만 먹지 서비스는 안 해줘요. 이 서비스를 못 받으면 어떠냐? 돈을 다 안 주고 일부를 가지고 딴 데 가서 어때요? 왕노릇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밖으로 좀 이렇게 새 나갑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인간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돈이 자꾸 밖으로 새면 부인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서비스가 조금 부족하구나. 서비스 없이 그냥 생짜로 먹으려고 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돈 떨어져가 이발소 가서 외상을 한 5번쯤 한다. 그러면 서비스 잘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 술집에 가서 돈 안 주고 계속 하면 서비스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요. 어림도 없어. 근데 문제는 돈을 주고도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게 아내라면 돈을 못 벌어는 주제도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는 게 이게 또 누구 심보다? 남편 심보예요. 이 참 묘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들이 돈 못 벌은 남편한테 그전처럼 서비스할 마음이 별로 없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 직장도 안 나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게 자기 커피 타 먹으면 되는데 그걸 뭐 한다? 커피 타달라. 잿더리 가져와라. 그 다음에 뭐 신문 가져와라 이래요. 그러면 전에도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서비스를 합니다. 술집에서 종업원이나 뭐 어디 이발소든 어디를 가면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손님에게 다 기쁜 마음으로 합니까?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합니까?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 그래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하지. 그런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한테 속이 좀 언짢아도 어때요? 합니다. 해야 이게 가정이 유지가 되니까. 성질대로 하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직장이에요. 왜 웃어? 근데 그건 서비스 조금만 잘해도 안정된 직장인데 대부분 아내들이 이걸 직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정신이 없다? 서비스 정신이 없어요. 그냥 통째로 먹으려고 그래요. 통째로. 공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늘 알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사랑은 별개고요.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아내의 문제가 있다면 돈을 안 갖다 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를 세상에서는 알면서도 직장이 떨어지고 돈을 못 벌어도 마누라한테 당연히 커피 끓여다 와야 되고 신문 갖다 줘야 되고 방 청소해야 되고 이불 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남자들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편들도 심리에 아내다 집안이다 해서 돈을 주지만은 그래도 서비스를 요구하듯이 반대로 돈을 안 갖다 주면 아내들도 내가 꼭 서비스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있다는 걸 남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장 떨어져 가지고 놀면서 전에처럼 이 버릇이 돼 있으니까 얘기하면 아내들이 반발을 합니다. 이제 속으로 더 마음이 불편해요. 노는 주제에 전에는 직장 간다고 치고 그렇다 치고 노는 주제에 커피 잘 끓여 먹으면 되지. 나도 바쁜데 제 방 청소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 조금 사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면 아내는 아내대로 화가 나죠. 돈도 못 버는 게 집에서 일이라도 좀 거뒀지. 집에서 아직도 왕노릇 하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게 되면 남편은 내가 진짜 외상술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공짜로 서비스를 너무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이게 내 돈 못 번다고 마누라까지 나를 무시한다 이거야. 내 돈 못 번다고. 이렇게 딱 생각이 되니까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락 화를 내면서 막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서비스 거절했을 때부터 화를 더 냅니다. 돈 주면서 서비스 부족하다고 화내는 게 아니라 외상하는 사람이 화를 더 낸다는 거예요. 외상인지 떼먹을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럼 아내도 그런 남편의 태도를 보면 화가 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또 더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돈 벌어 오고 뭐 바쁘고 하니까 봐줘서 내가 참았는데 이게 보자 하니까 어때요? 너무해. 그래서 이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아가 돈까지 번다. 그러면 자연적 어떻게 했어요? 집안일은 누구 보고 하라는 마음이 있다. 남편 보고 하라는 마음이 더 강해지겠지. 나도 바쁘니까. 근데 남편이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 돈 버니까 내가 집에서 주부 노릇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침도 탁 차려주고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애들 다 돌봐가 학교 보내고 이렇게 바지런히 하면 아내가 좀 힘들어도 괜찮겠어 안 괜찮겠어? 괜찮겠지. 오히려 남편에게 안쓰러움이 생깁니다. 아이고 남자가 참 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건 남편한테 할 도리가 아니다. 이래 반성이 생기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 안 하고 늘 옛날 버릇대로 아내는 직장에 나가고 집에 와서는 또 할 일 다 옛날에 하더라고.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불평이 있으니까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죠. 아니 여보 집에 있으면 설거지라 좀 하지. 화분에 물이라도 좀 주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남편은 이거를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아이고 이게 돈 좀 번다고 이게 어디다 떼놓고 큰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에 물 주기는 커녕 깨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면 남편 마음에 어떤 게 있나? 네가 벌면 얼마 버나 이게야. 그 몇 푼 번다고 푼돈 번다 큰 소리나 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떠냐면 성실하게 일해가 조금이라도 벌어가 보태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내가 뻔때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가 니한테 한 뻔때를 보여. 네가 나를 괄세하는데 너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황한 데 자꾸 빠져듭니다. 허황한 데 빠져든다는 본인이 몰라요. 친구나 누가 야 조금만 이렇게 하면 큰 돈 번다. 이런 데 이제 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손실을 보는 쪽으로 아내가 남편을 밀어주는 거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이 집에서 직장 그만두고 나오면 아이고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이고 여보 수고했어 그동안에 20년 고생해서 잘했어 푹 좀 쉬세요. 그냥 법륜스님 법문이나 듣고 배낭 메고 등산이나 다니고 푹 좀 쉬세요. 뭐 요즘 직장 보면 7년 정도 일하면 교수들도 안식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뭐 20년을 다녔으니까 3년은 쉬어도 된다. 푹 쉬세요. 뭐 먹고 산다 그런 배부른 소리 하냐. 아이고 있는 것 같고 라면 끓여 먹고 적당하게 살게. 뭐 이렇게 탁 안심하게 푹 쉬세요. 그리고 이제는 돈 버는 것 때문에 직장 구하지 말고 진짜 당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돈이 조금 생겨도 괜찮으니까. 이제 자기 이상을 실현하는 일. 어쨌든 돈은 벌기는 벌어야 되지만은 그게 이상을 실현하면서도 돈이 조금 버는 일. 그런 일 하세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어. 애들이 벌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나도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우리 애들 나도 뭐 중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 지 알아서 다니면 되지. 뭐 그 애들 걱정해요. 이렇게 탁 놔버려야 돼. 그래야 남편이 생각할 때 자기가 20년간 참 힘들었던 거 아내가 알아주고 이런 데 대한 기쁨이 있고 아이고 그래도 내 마누라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장 떨어진 이튿날부터 돈 못 번다고 구박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이고 이 여자는 돈밖에 모른다. 내가 돈 버는 기계다. 내 돈 못 벌면 금방 쫓아낼 여자다. 인생에 대해서 이게 신뢰가 안 가요. 힘이 없어져. 그래서 이게 허황된 데 빠지게 된다. 술 먹게 되고 자꾸. 그래서 부부가 남편에게 의지를 하려거든 확실히 의지를 해라.
당신이 하나 벌어다 주면 하나 먹고 살고 둘 벌어주면 둘 먹고 살고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저 집을 줄여서 작은 데 가도 되고 그저 뭐 전셋집으로 가도 되고 월세집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남편에게 딱 맡기면 이 남자라는 게 또 묘해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런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남자 인간 심리가. 자기를 알아주면, 여자가 자기를 알아주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자란 게 굉장히 강하고 이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게 남자예요. 그런 어리석은 남자도 조정 못하는 여자는 바보요. 그 약간만 알아주고 왕대우 해주면 어때요? 진짜 죽을 똥 살 똥 하는 사람이다. 그 성질도 하나 못 맞추니까. 그래서 딱 믿고 딱 그냥 다리 잡고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나의 왕이로서이도 이렇게 딱 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거짓을 해도 먹여 살리나 안 먹여 살려? 먹여 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딱 끌고 가든지 아니면 요즘 시대에 여자 남자 이런 거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나와서 벌어가지고 내가 가장 하면 돼요. 이럴 때는 남자가 일도 못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이 20년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집에서 뭐 조금 나 좀 도와주시오. 청소는 좀 하고 요거 뭐 지금까지 설거지 안 한 사람이 쉽게 되겠어. 그러니까 최소한도 요것만 하고 그냥 푹 쉬시오. 내가 나가서 벗게. 내가 딱 가장으로서 책임을 탁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해서 벌어서 먹고 살면 돼요. 그럴 때 마음에 나는 이래 일하는데 아이고 남자는 저것도 못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늘 남편을 미워하게 돼요. 같이 살면서 미워하면 누구 손에다? 내 손에요.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오늘 이렇게 법문 듣고 나갈 때 아따 오늘 참 좋은 법문 들었다 이래 생각하면 법륜 스님이 좋을까 자기가 좋을까? 자기가 좋지. 이 2시간 쓸데없는 소리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자기만 손해요. 그러니까 스님 법문 좀 못해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다. 아따 오늘 참 좋은 얘기 들었다. 아이고 지당한 말씀이요. 이렇게 가면 자기 기분 좋다 이 말이요. 아무 말 없는 산도 보고 산 좋다 이러면 누가 기분이 좋은데? 내가 기분이 좋고 하늘도 쳐다보고 야 구름 좋다 이러면 내가 기분이 좋지 뭐 구름이 기분이 좋나? 그런 것도 쳐다보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좋은데 하물며 사람 쳐다보고 좋아하면 내가 좋지. 이렇게 늘 자기를 긍정적으로 기쁘게 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 이게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법. 이게 자기 화장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얼굴에 매일 못 가져와서 칠해. 화장할 줄 아는 게 목통 가서 칠하는 것밖에 도예요. 딴 거 할 줄 모르잖아. 그래서 늘 자기를 괴롭혀. 아이도 미워하고 남편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직장 다니면서 직장도 미워하고 절에 다니면서 내 스님 욕이나 하고. 그래서 자기가 긍정스러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번다, 얼마를 못 번다, 뭐 얼마가 쌓인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족들 먹고 사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래도 남편이 어떤 사람은 집에서 남편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때요? 아내 번 돈 갖고 쓰는 사람도 요새 있는데 그래도 제 용돈 벌이는 하니까 자기 벌이가 제가 써도 제 용돈 벌이를 하니까 내 돈 축내지만 않으니까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남편한테 긍정적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좋다. 근데 조금 돈을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신 쓸 때도 많은데 이렇게 보태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해라 이 말이야. 그럼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려거든 나를 보조적인 인간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가장이라고 생각을 딱 굳혀라 이 말이야. 오히려 남편이 벌어둔 거는 보조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뭐 애가 크고 대학 가고 어쩌고 이런 생각하지 마라. 전략해서 저축하고 나머지 갖고 쓰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의지하려거든 직장 그만두고 바지키레기 딱 잡고 엎드려 가지고 당신은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딱 엎드려야 돼. 그래야 남편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늘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돈이 잘 벌릴까? 손해가 많이 날까?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세속적인 복, 이익도 더 많이 받는다.